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 영상에 이어가지고, 이 Z 변환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 Z 변환의 이제 ROC, 그 이제 리전 오버 컨버전스 해가지고 이제 수렴 영역이죠. 이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Z 변환의 역변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라플라스 변환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이제 Z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어떤 게 이제 유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좀 이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Z 변환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Z 변환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이산 신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산 신호를 이제 다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트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회전 인자라는 게 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요걸 이제 그 어떤 W라고 대표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K는 이제 주파수고 그다음에 N은 이제 순차열, 이제 요걸 이제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좀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상이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위상이 이제 이산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컬럼은 이제 주파수. 수가 이제 이산 신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전인자를 이제 우리가 벡터 행렬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상, 요거는 이렇게 내려오면 요거 이제 주파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디스크리트 하다 보니까 위상도 디스크리트 하고 주파수도 디스크리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가 이제 이런 이제 이제 복소수로 된 이제 함수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이 같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회전하는 이런 게 이제 이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런 하나가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그 Z 변환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그 라플라스 변환 연속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Z 변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위상도 디스크리트하고 그다음 주파수도 이제 디스크리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라플라스 변환과 그다음에 Z 변환이 이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 나머지 특성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Z 변환이 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그러니까 Z 변화 같은 경우는 주파수 영역이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유한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무한대로 보낼 수 있죠. 유한하니까 이제 유한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져야 되니까 어떤 주파수 영역이 요렇게 이제 회전 인자로 이렇게 계속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띄엄띄엄띄엄 이제 위상도 띄엄띄엄 주파수도 띄엄띄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렬로 나타나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얘가 이제 연속으로 그냥 이제 요 위상도 연속, 주파수도 연속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행렬로 사실은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요 위상도 디스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디스크리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라플라스 변환하고 좀 비교를 하는 장표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수렴 능력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Z 변환의 수렴 능력 특성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좀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Z의 이제 역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Z 변환이고 이제 떠나가지고 일단 시간 영역에서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신호 해석이 좀 어렵죠. 이제 어렵다. 막 이제 이렇게 막 되는 신호를 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디스크리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얘를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딱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필터를 이제 이렇게 필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신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되더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그 시간 요 이제 주파수 그래서 이제 내가 필터를 이제 설계한다고 보면은 내가 이제 요런 신호를 요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이제 그 로페시 필터를 요렇게 쓰니까 되더라. 로페시 필터 요렇게 이제 쓰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로페시 필터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또 다시 이제 저기 그 시간 영역의 이제 함수로 이제 그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역변환도 필요하다. 역변환 이것도 이제 지금 일단 정의식은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뒤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이게 또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로 정리된 걸 이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또 요런 경우는 또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경우들을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역변한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그 테이블을 이제 참조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 Z 변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라플라스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역변환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제 일단 이제 썼죠.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Z 변환에서는 보면 이제 몇 급수 이제 방법을 이제 써서 또 할 수 있다. 이제 요런 이제 게 나오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요 이제 몇 급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역변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분수 전개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급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역변환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Z 변환의 역변환은 이제 부분분수 이제 전개로 살 수 있고 이제 몇 급수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극점하고 이제 0점의 어떤 배치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기하학적 해석,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축에서 이제 이제 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보데 플라식 이제 그려지죠. 이제 보데 플랫이 이제 그려지면 우리가 이제 보데 플랫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 이제 응답 특성을 통해서 이제 시간 영역에 이제 응답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 같은 데서 보면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도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환도 우리가 이제 보데 플랫을 이제 그리는 게 요 제 오메가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쫙 그리면은 보데 플랫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보데 플랫이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극점이 이제 이렇게 뒤로 가면은 이제 요렇게 되고 극점이 이제 요 앞으로 오면은 좀 이렇게 이제 뾰족해진다는 거죠. 이제 공진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Z 변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주파수 축이죠. 이게 이제 이제 제 오메가에 해당하는데 이 주파수 축이죠. 그러면은 극점이 이제 극점이 요렇게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단위원으로 이제 오다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불의 변환 이제 요게 이제 보데 플랫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뽀직하게 된다. 이제 요걸 이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얘는 극점이 2개고 얘는 이제 극점이 이제 1개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차 시스템인데 극점이 1개죠. 이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요 단위원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올라가고 단위원이 이제 멀어지면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 크기는 이제 요 V1 단위원 이제 이루는 요 V1 벡터는 이제 안 변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 벡터의 어떤 B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 원점으로 하면 이제 V1과 V2의 B가 이제 거의 차이가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거고 차이가 이제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극점이 단위원 쪽으로 풀이의 변환이 이제 나오는 요 주파수의 어떤 이득을 나타내는 요 단위원 쪽으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뾰족해지고 단위원에서 0.5 이제 멀어지면 이렇게 이제 뭉퉁해진다.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보데 플랫이 이제 요 영역이다.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일 때 이제 요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시스템은 이제 요렇고 그 다음에 2차 시스템은 이제 극점이 이렇게 2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점이 이제 단위원에 가까울 때하고 멀 때하고 이제 이렇다 이제 그러니까 가까울 때는 약간 좀 뭉퉁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단위원에 가까워지면 이제 이렇게 뾰족해지고 단위원에 이제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메트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코드로 되어 있는 걸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요 옥타버에서 이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좀 나온 건데 이제 요 코드 중에 제 블로그에 이제 요 옥타브 코드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이제 실행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매트랩이 없는 분들은 옥타브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수축하고 허수축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실수축하고 이게 이제 실수축이고
이게 이제 허수축이죠, 이제. 그래서 실수축과 허수축의 이제 요 비를, 요 극점, 이제 극점 위치죠, 극점 위치. 위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동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동하면은, 이제 극점이 이제 가까워지면 이렇게 이제 여기 뾰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이 이제 이제 그 단위원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발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옥타브 코드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가까이 있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쏙 내려가죠.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얘를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 까만 이제 요 축이 이제 요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축이 이제 요렇게 이제 돌돌 말려 있다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석으로 해가지고 요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좀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극점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단위원 밖으로 이제 극점이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발산을 한다.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인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허수축, 복소수의 허수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반면에 이제 극점이 있어야 이제 수렴한 안정 영역이 되고, 우반면에 이제 있으면은 발산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 Z 변환도 이제 단위원 안에 있으면은 이제 수렴하고, 단위원 밖으로 극점이 나가면은 발산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Z 변환의 특성, 아까 이제 Z 변환의 역변환도 마찬가지고, Z 변환의 특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도 이제 우리가 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신호 시스템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특성, 이제 선형성, 뭐, 그 다음에 컨볼루션 특성,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켈러 브루크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시간 이동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 스케일링 할 때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각 변환마다 이제 선형성하고, 그 다음에 시간 이동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주파수, 이제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예제들은 이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답이 있는 거니까 뭐 직접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Z 변환의 어떤 특성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러면은 요걸 내가 이제 Z 변환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특성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환상 역변환 할 때 이제 요 표를 이제 참조해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형 시불면 우리가 LTI 시스템, 우리가 흔히 LTI 시스템이라고 이제 할 때 이제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이제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HZ는 이제 X 입력분의 이제 출력.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어공학에서 이제 기본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또 이제 이게 이제 코잘, 난코잘 해가지고 인과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과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이제 스위치를 딱 온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이제 아웃풋이 이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인과적인 난코잘인 경우는 이제 스위치를 온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뭔가 어떤 미래의 어떤 값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미리 이렇게 나타나는 그 스위치 온 하기도 전에 뭔가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은 이제 이제 우리가 요 인과적인 어떤 코잘 신호 이제 를 기본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인과적인 이제 신호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극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수렴 영역이 이쪽이 아니고 이제 이쪽이라는 얘기죠. 이쪽. 이제 마찬가지로 Z 변환도 뭔가 어떤 이제 이제 극점을 포함할 수 없어요. 극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 안쪽이 아니고 요 바깥쪽. 요게 이제 이제 인과적이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제들을 통해서 이제 인과적이다 아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인과적이냐 이제 그 인과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좀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정리를 라플라스 변화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게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과적이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예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하면 더욱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블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LTI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이제 요 시스템의 이제 어떤 인펄스 응답 이제 요 HZ의 어떤 특성이 이제 시스템의 어떤 이제 특성이고 그다음에 그 수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블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보면 이제 좀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단방향 변화는 이제 특성을 정리한 건데 이 단방향에 빠진데 이제 이 단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초기치를 갖는 초기 조건을 갖는 이제 그걸 이제 이제 단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Z 변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Z 변환하고 이제 서로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이제 그 이해가 훨씬 이제 좀 이제 빠르다는 이제 그건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요 뒤에 장표를 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허수축 이제 j 오메가 이제 요 여기서 이제 이 극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요 보데 플랫이죠 이제. 그러니까 극점이 이제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빠지면은 이제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 j 오메가 축, 요 j 오메가 축. 근데 이제 Z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 주파수 축이 이제 어떤 계속적인 반복을 위해서 이제 이런 단위원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보데 플랫도 이제 요 이제 단위원에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보데 플랫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결국에는 Z 변환을 하든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 결국엔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시스템의 이제 어떤 응답이죠. 이제 시간 응답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느냐 아니면 요렇게 가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발전하면서 요렇게 가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보데 플랫이 이제 좀 주파수 응답 특성이 이제 대역이 이제 이렇게 좀 낮은 데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제 응답이 약간 이제 좀 오버슈트 같고 느리다. 근데 이렇게 이제 대역폭이 이렇게 이제 크면은 이제 빠르게 응답을 하지만은 약간 오버슈트가 이렇게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오버슈트가 이제 응답은 느려도 되지만 오버슈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면은 이제 요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낮출 거고 저기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약간 오버슈트가 있어도 좀 괜찮은데 응답은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역폭을 이렇게 이제 늘리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기를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이 보데 플랫은 이제 뭐 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산 시스템이나 이제 연속 시스템이나 사실은 이제 똑같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산 데이터로 하면은 이제 Z 변환으로 이제 주파수 영역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속 신호면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Z 변환을 하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시스템 응답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빨리 올라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느냐, 오버슈트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데 플러스로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을 이제 좀 낮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좀 이제 넓게 가져갈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교해 보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실수축에 이제 요 시그마가 이제 여기 있냐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수렴 영역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요건 인가 시스템이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인가 시스템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 영역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그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시그마 요 이제 제로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이 무한으로 되는 신호가 이제 이게
그 수렴하는 걸 보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 이제 시그마 제로가 이제 수렴을 한다고 보장이 되면은 시그마 제로보다는 더 커야 이제 이제 요 무한대로 가는 신호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한다는 걸 보장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요런 이제 빨간 선 요게 바로 요게 이제 수렴 능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난코잘 시스템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하게 되면은 요는 빨간 영역이 이제 요게 이제 수렴 능력이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Z 변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쪽으로 무한대로 이제 그 증가하는 요 신호를 우리가 이제 요 눌러주는 이제 이제 저기 요 이제 파라미터 요 이제 요때 이제 R이죠. R의 이제 크기가 이제 R0보다는 이제 커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 영역에 해당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인가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난코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령력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보면은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능력이 이제 J 오메가 축에 이제 수평으로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Z 변화는 이제 데이터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이제 원을 통해서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평행한 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평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요 단위원하고 이제 같은 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수렴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제 요렇게 이제 구부리면은 요렇게 구부리면은 이제 이 Z 변환이 된다. 그래서 수렴 능력도 이제 이제 원이 되니까 요 시그마 제로도 이제 이렇게 구부려져 가지고 이제 단위원하고 수평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비교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연속이냐, 그 다음에 이산이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 주파수 J 오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렴 능력에 하는 이 영역을 결정하는 그 시그마는 이제 요 J 오메가 축의 수평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Z 변화는 단위원의 수평인 이제 원이 이제 이제 수렴 능력을 결정하는 요거는 이제 R이고 요거는 이제 시그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이도 라플라스 변화 똑같죠. 이제 극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극점은 포함하지 않고 극점에서 왼쪽이냐, 극점에서 오른쪽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Z 변환도 이제 극점이 요 두 개 있으면 이제 요 바깥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특성 3 이제 데이터가 유한하면은 이제 모든 영역이다. 이제 이산 데이터든 연속 데이터든 데이터가 이제 어떤 시간에 이제 한정적이면은 이제 수렴 능력은 이제 모든 영역이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1, 2, 3은 특성이 사실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나 Z 변환이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앞에 이제 좀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눌러주는 수렴 영역이 그러니까 이제 인과적 시스템, 코잘 시스템은 시그마 제로의 이제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코잘 시스템, 비인과적 시스템은 시그마 제로의 왼쪽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요쪽이고 하나는 또 이제 요쪽이면은 서로 이제 이제 교집합이 되는 요 구간이 이제 수렴 구간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Z 변환도 마찬가지죠. Z 변환도 이제 코잘 시스템이면은 이제 R보다 이제 큰 쪽으로 요게 수렴 구간이고, 그다음 난코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안쪽이 이제 수렴 구간이고,
서로 이제 겹치면은 요 겹치는 교집합 구간이 수렴 구간이 된다. 뭐 이제 간단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이제 인과 시스템, 이제 비인과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건 보면 이제 좀 약간 안정성하고 좀 관련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제 오메가 축을 이제 저 포함하지 않으면 프리 변화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안정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이제 요 Z 변환을 그러니까 이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이 7과 8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뭐 코잘, 난코잘 뭐 이제 이 구분해 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Z축을 포함해야 되고 Z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위원을 포함해야 된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어떤 제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LTI 시스템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발산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인가적이고 안정한 시스템. 인가적이고 안정한 시스템이다. 그럼 인가적이고 안정한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극점이 이제 항상 요 저기 자반면 자반면이 있어야 되는데 자반면이 있어야 이제 요 극점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ROC가 이렇게 형성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ROC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항상 자반면에 있어야 이제 요 J 오메가 축을 포함을 하겠죠, 이제. 포함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과적인 시스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실제 이제 환경에서는 대부분 인과적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이제. 얘가 스위치를 딱 이제 올려야 모터가 돌아가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과적이면은 극점의 상상 이제 ROC는 극점의 상상 오른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인과적인 시스템은 이제 이게 극점의 오른쪽 이제 RO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한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은 J 오메가 축을 포함해야 된다. 포함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극점이 자반면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Z 변환도 마찬가지예요. Z 변환도 인과적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 극점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ROC가 이제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Z축을 그러니까 단위원을 포함하려고 그러면은 단위원 안쪽에서 극점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한다. 아까도 봤지만은 이제 이 극점 밖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발산을 하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요 88페이지부터 이제 요 93페이지까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요 페이지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인과적이고 안정한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극점이 왜 자반면에 있어야 되고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는 왜 자반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Z 변환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원의 안쪽에서 극점이 형성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ROC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변환의 특성으로 이제 비춰봐가지고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뭐 이제 그 뭐 이제 어떤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앞에 예제 이런 걸 이제 좀 뭐 이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개념만 기초 개념만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제 그 Z 변환을 이렇게 이제 한 네 페이지로 이제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제 요 것만 좀 이제 봐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 마지막 한 5페이지는 좀 별도로 정리를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로써 이제 Z 변환까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